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입니다. 저는 원장 김동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글과 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놀며 몸으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2020년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아젠다 메이커스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너와 나의 만찬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에 만든 너와 나의 만찬 보드게임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만찬이라는 보드게임 참여자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게이머는 새로 온 고객을 맞이하는 음식점 사장님이시자 자기 음식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음식 치료자, 그러니까 푸드 테라피스트죠. 음식 치료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어서 순례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음식을 먹고 힐링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 그러니까 손님입니다. 손님의 정체성을 알고 혹은 손님의 어떤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치료자는 손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치료자는 손님의 답변을 듣고 손님의 정체성에 맞는 음식을 그리고 맞는 음식 재료를 찾아서 처방전과 함께 음식을 치료제처럼 이제 대접하는 거죠. 치료자가 선물한 음식이 손님의 입맛에 맞을까요? 이게 이제 게임의 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너와 나의 만찬 게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드게임을 만든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인 건데요. 이 게임은 그 과정을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은 너와 나의 만찬 게임을 하시면서 상대를 위한 음식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차이를 환영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즐기듯 다양한 차이를 즐기자 하는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었기에 이 게임의 이름을 너와 나의 만찬으로, 영어로는 유니버셜 테이블, 그러니까 모두의 식탁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정체성과 함께 만찬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X표 보이시죠? 자, 그럼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너와 나의 만찬에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는 음식점 사장님이자 자기 음식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음식 치료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이머는 범죄 수사관이나 탐정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스무고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수사관이나 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치료자가 게이머가 해야 할 역할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로 상대를 탐문하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잊지 말아주세요. 섬세한 대화로 손님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내는 세련된 주방장이자 치료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신은 시각장애죠?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불편해하고요. 음식점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음식점이 망하거나 상담소가 망하겠죠. 그래서 주인은 손님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수사관이 아니라 치료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손님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의 횟수는 총 16번입니다. 이것도 유의사항인데요.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손님이 한 명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상담하는 치료자가 한 명에서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한 명이 16번 질문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치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치료자 한 명당 16번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치료받을 손님이 총 16번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받을 질문이 총 16번이라는 겁니다. 치료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질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환자가 받을 질문이 16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식당 주인이자 치료자는 그래서 서로 잘 협동해서 질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손님 한 명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이자 치료자가 되는 거죠. 자, 역할을 정했으면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손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를 간단히 이제 하는 거로 게임을 시작해 보죠. 치료자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상냥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냥한가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상냥하게 손님을 맞아주세요. 그 다음에 술래는요. 요즘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찌뿌둥해서요. 치료를 좀 받으려고요. 제게 맞는 음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발연기 죄송합니다. 하지만 술래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기로 손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손님의 정체성이란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2단계에 거쳐서 총 4개의 질문을 찾아내면 됩니다. 2단계라고 해서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1단계는 총 3개의 서로 다른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단계, 1-2단계, 1-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헷갈리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가 신체장애, 정신장애, 환경장애가 되고요. 2단계는 구체적 어떤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1번에서 3번까지 신체, 정신, 환경장애에 해당하는 거죠. 4번은 구체적 정체성 일어나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 특이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1번 신체 장애부터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질문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게임 설명서에 질문거리 참고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살짝 한번 훑어봐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물어보는 질문은 무례한 질문이니까 반드시 직접 질문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정이나 수사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 장애 이름이 어렵다면 핸드폰 검색 찬스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차이를 또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1-1단계에서 3개의 질문으로 4개의 장애 중 하나인 신체 장애를 맞추시면 되고요. 1-2단계에서도 3개의 질문으로 4개의 장애 중 하나인 정신장애를 맞추시면 됩니다. 1-3단계에서도 3개의 질문으로 4개의 장애 중 하나인 환경장애를 맞추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3번은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각 정체성을 맞출 때마다 게임 정체성의 정체성표를 참고해서
연결된 음식 재료를 우주 접시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단계가 끝날 때 3개의 음식 재료가 우주 접시 위에 올려져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정체성 표고 다른 하나는 우주 접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단계 설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2단계는 총 16가지 서로 다른 차이들을 단 4개의 질문으로 가려내야 됩니다. 1단계와 달리 음식 재료로 질문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좋아하고 어떤 재료를 싫어하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건데요. 질문 4개로 16개 중 하나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치료자끼리 작전만 잘 짜면 4번 만에 상대가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처음 질문을 크게 2개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가만히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을 떨어내고 남은 4가지를 또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눌 만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질문의 범위를 점점 좁혀 보세요.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단계까지 질문을 끝냈다면 우주 접시 위에 마지막 재료를 올려주세요. 4개의 음식 재료가 모여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었네요. 손님에게 음식을 그럼 대접해 주세요. 손님은 내 정체성에 맞는 음식이 왔다면 음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내하고 좀 다른 음식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조용히 음식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맞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나머지 한 명, 치료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손님이 되고 손님을 뺀 나머지 분들이 치료자이자 음식점 주인이 되어서 다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틀렸다고요. 그러면 아까 위에 설명서 중에 추가 질문이 있다고 했죠. 주인들은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던 항목을 위주로 총 3개의 추가 질문을 손님에게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물린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질문으로 음식을 수정해서 다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틀렸다고요. 그러면 손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음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자기 앞에 상을 차려두고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인에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맞았을 경우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손님이 되고 나머지가 치료자이자 음식점 주인으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제 게임이 끝났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이렇게 우주 접시 위에 음식이 모여져서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요리들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독특한 재료들로 이제 음식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만큼 우리가 우주적으로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음식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일 수 있고요. 4명이 참여했다면 4명이 전부 다 우주에서 하나뿐인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게임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게임을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다른 음식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예쁘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버섯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예쁜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쁜 거를 어떻게든 좀 장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부록으로 스티커를 넣어 두었습니다. 스티커로 음식을 또 한번 잘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면요.
주문서의 저 정체성欄에 신체 장애 중에는 어떤 장애, 정신 장애 중에는 어떤 장애, 환경 장애 중에는 어떤 장애. 지금 그림이 잘려 있지만 그 16가지 또 나름의 독특한 어떤 그 자기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똑같은 그 진단서의 치료 효과가 보이시죠?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환상 K를 먹으면 알록달록 색깔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채소를 먹게 되어서 어떤 시각성을 탁 느끼게 됩니다. 정신장애 중에 뚜렛 증후군, 사람들이 틱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틱장애는 사실은 요즘 안 쓰고 차별적인 말이라서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잠 양상추를 먹게 되고 먹으면 한숨 푹 잔 것 같은 편안함을 주는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정체성에 맞는 재료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서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어떤 차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구상의 모든 차이를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외에도 어떤 차이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저희들도 상상력으로 이런 음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대접하는 게 좋을 건지도 여러분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실제로 디자인한 대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손을 잘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튼이 좀 큰 어떤 전화, 그 다음 점자 전화번호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 디자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이 게임 너와 나의 만찬이 영어로 유니버셜 테이블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만찬을 즐기는 모두를 위한 식탁입니다. 이 보드게임도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식 스티커입니다. 음식 스티커는 꾸미기용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예쁘게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식탁을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저희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교육도 하지만 이렇게 놀면서 즐기는 그런 게임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번에 너와 나의 만찬은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이 시민들과 함께 개발한 민주시민 교육용 교구이자 사회적 보드게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은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털을 슬로건으로 해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교육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도 배우는 그런 교육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재미를 되게 중요한 거로 이제 추구를 하는데요. 나라카날이 중요하시다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도 보이는데요. QR코드는 한번 찍으셔가지고요. 이 게임이 어땠는지, 어떤 것이 바뀌면 좋겠는지, 어떤 것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드게임의 책임 개발자는 원장인 저 김동규와 저희 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승은 선생님이 책임 개발자로 임했고요. 보드게임 개발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지원님, 김찬우님, 최혜인님, 최지훈님, 소이연님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시던데요. 오다빈님, 김보경님, 심성아님이십니다. 심성아님께서는 이번에 개발에도 참여하시고 디자인을 직접 해주셨고요. 심성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디자인 업체가 보임과 숨김의 제작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스타그램으로도 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과 그림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 앞으로도 많이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양한 교육을 할 텐데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